그 다음에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나눕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이 조세 특례제한법에서도 물론 물어보기도 하겠지만요. 이 내용은 또 어디서도 물어볼 수 있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소득세법에서 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물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걸 또 특징으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5명이고요. B라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1명이에요. 즉 혼자, 본인만 있어요. 독신이에요. 그래서 비혼주의를 선언한 B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A라는 친구가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소득 1억 원씩의 연봉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세금도 동일하게 내라 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납부하게 되어 있더라. 세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B가 A보다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이런 구조가 되었죠?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인적사항, 즉 5명의 부양가족을 위해서 이 돈을 벌었다면 이 돈에 대해서는 5명이 사용하게 될 거니까 이 사람에게는 세금을 너무 많이 징수하면 좀 불평등할 것이다. 혹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세금을 좀 적게 내고 혼자서 지내고 있는 너는 아무래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세금을 좀 더 내자라고 각각의 인적사항을 고려해 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소득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법인세도 마찬가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저기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규모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달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회사의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요건에 대해서 모두 다 고려를 해주면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물세는 뭐였냐면 소비하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요. 내가 부자이든 내가 가난하든 똑같은 샤넬백을 구매하기로 한 거예요. 그 샤넬백이 얼마짜리냐라고 물었더니 800만 원짜리래요. 그럼 800만 원에 부가가치세는 얼마? 80만 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친구가 그 백을 사든 평범한 내가 그 백을 사든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는 80만 원씩 부과를 되는 거죠. 부담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이거는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요.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가 소비하는 그 물건의 가격을 고려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요. 부가가치세도 있지만 재산세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평수의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소재한 혹은 시가가 어느 정도인 건물을 소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산세가 그 물건에 따라 부과하는 거지. 현재 뭐 아파트가 강남에 있지만 저는 소득이 없는 노입니다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재산세는 그 물건에 따라 세금이 부과가 되는 형식이에요. 자, 과세 물건의 측정 단위입니다. 종가세와 종량세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이 종가세와 종량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종가세는 과세 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가져다 놓고서 여기에다가 세율이 곱해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 물건이 1,000만 원짜리다라고 하면 1,000만 원짜리에 뭐 10%다라고 하면 10% 이런 식으로 세율을 가지고서 정해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량세는 뭐냐? 여러분들 종량세 하면 종량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어디서 익숙하세요? 저는 사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런 게 굉장히 익숙했는데 이 리터당 쓰레기가 뭐 20리터짜리냐 50리터짜리냐 100리터짜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종이에 대해서 즉 종이봉투가 아니죠. 종량제 봉투를 살 때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에 따라 다른 세금이 부과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주세가 가장 대표적이게 되는데요. 이 주세, 주정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에 주세는 원래는 종가세였어요. 그래서 그 주세와 관련해서는 뭐 술의 가격에다가 세율을 일정하게 정해뒀다가 한다면 이제 개정이 되었죠. 개정이 되어서 주세 주정에다가 과세를 한대요. 주정이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맥주, 그 다음에 탁주, 막걸리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돌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곡물이 필요하겠죠. 이 곡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얘들의 원재료가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곡물들 가지고서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것들을 즉 원재료와 관련된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을 주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런 원재료, 이런 밀이라든가 곡물을 가지고서, 보리를 가지고서 만든 이런 원재료에 해당하는 주정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술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주정에 1kg당 해서 금액이 부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한 30만 원 정도 아니면 뭐 1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이 1kg당 그 각각의 주정에 대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즉, 이 양에 따라 세금이 부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세의 주정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 양에 따라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주세의 주정의 한함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주세의 주정 같은 경우는 종량세였지 양에 따라서 1kg당 얼마씩 이런 식이었지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런 맥주를 그려볼까요? 이런 맥주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그렸죠. 제 그림이 똥손인데 사실은 자 여기에 우리가 원재료 값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술의 원재료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 전체적으로 100%로 따졌을 때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한 40% 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차지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말도 안 되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물론 주세도 들어가죠. 주세도 들어가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뭐가 들어가냐면 교육세가 들어가요. 교육세. 우리 앞에서 봤죠? 교육세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봤었는데 교육을 위해서 누구에게 세금을 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사람들 세금 좀 내주세요라고 해서 여러분들 교육을 위해 세금 낸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런 교육세는 도대체 어디서 징수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술에서 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그런 농담도 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실 때마다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내가 계속 세금 내주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그냥 나온 건 아니더라. 이렇게 술 안에는 이런 교육세, 주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서도 요즘에 이제 또 술값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왜 오르는 거야 도대체 뭐 재료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재료값 올라봐야 그게 얼마나 오르겠어 라고 하지만 그 재료값 오른 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붙어있는 세금들도 같이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세 같은 경우는 주세 주정 같은 거에 대한 가격은 술에 대해서 뭐 용량이 달라진 건 아니겠지만 문제는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들은 술값에 재료값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그만큼 또 부가세는 올라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재료값 상승으로 술값이 다 올랐다라고 보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따라붙는 세금도 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된 세원 여부다라고 해서요. 독립세와 부가세가 있습니다. 자, 독립세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법인과 소득세에 대해서 법인은 이제 법인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벌어들인 걸 내는 거고 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바로 내는 거죠. 이런 독립적인 것도 있지만 부가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부가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흔하게 부가가치세, 즉 VAT다. 이 부가가치세를 손쉽게 쓰기 위해서 많이들 쓰는 표현이 부가세 그래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와 부가세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물건에 대해서 부가가치에 대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창출된 가치에 대해서 세금이 따라 붙었다라고 해서 이제 뭐 VAT다, Value Added Tax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부가가치세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요것과 부가세가 달라요. 부가세는 어디에 덧붙여서 부가가 돼서 가는 세금들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 설명했던 이런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지방교육세, 교육세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사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교육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혀. 그렇죠? 근데 오히려 교육에 해가 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에 뭐가 따라 붙었다라는 거예요. 부과된 세금, 교육세라는 게 부과가 되었다는 거죠. 농어촌 특별세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농어촌 특별세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농어촌 특별세를 내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다 붙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가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취등록세나 우리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 아파트나 집을 산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취등록세나 이런 것들을 낼 때 거기에 말도 안 되게 지방교육세나 이런 것들이 따라 붙는 것들이 바로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부가가치세랑 부과된 세금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더라.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조세를 가지고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문장에 국세, 관세, 지방세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면 틀린다고요. 자,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 다음에 이 국세는 내국세, 관세, 부가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다라고 나눌 수 있겠고요. 이 직접세는 이제 소득, 법인, 종합부동산, 상속, 증여세가 있습니다. 간접세는 소비세, 일반 소비, 개별 소비,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유통세 같은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개별 소비세는 특정한 차량이나 이런 물품에 대해서 붙는 세금들이고요. 그 외에 뭐 주세나 교통, 에너지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있고, 관세는 이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과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더해지는 세금들 부가세다라고 해서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도 얘기했었어요. 술에 교육세가 붙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보통세와 목적세다라고 해서요. 보통세, 지방에서 이제 징수하는 세금들이 무엇이냐? 지방세의 종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방세의 종류를 보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취득세다, 등록면허세다, 취등록세, 레저세, 담배, 지방소비세, 그다음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어디 구청에서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고지서가 날라오고 담배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봐주실 수 있겠지만 주로 취등록세나 재산세, 자동차세까지는 그래도 이제 지방세 성격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걷어들이는 거, 지역의 자원시설세, 어떤 지방의 특정한 그 지역을 우리가 조금 더 시설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걷어들인 세금이겠고 지방의 교육을 위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이더라라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걷어들이는 징수하는 세금들은 이렇게 이제 교육세를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조세 법률주의.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요. 우리가 세금은 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아닌 어떤 다른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은 역시나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 의무를 집니다. 자, 조세 평등주의. 이거는 입법과 조세 부과, 조세 징수 과정에서 국민에게 세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많이 벌어들인 사람은 아무래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되니까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고 소득이 적은 친구는 능력이 좀 안 되니까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적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조세는 평등하게 배분이 되도록 세법을 제정하고 세법의 해석, 적용을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취급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평등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모두 다 천편일률적으로 뭐 모두 세금을 100만 원씩 내세요. 이게 평등한 게 아닌 거죠.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좀 되는 사람들은 1000만 원씩 낼 수도 있는 거고 능력이 좀 부족하면 10만 원만 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세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 모두 다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세무 공무원이 나한테만 특정하게 장난치거나 나한테 등쳐먹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무 공무원도 이 법률에 의해서 내가 성실한 납세 의무자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신의에 따라서 징수를 해줘야 되고요. 이거는 세무 공무원에게만 있는 이런 의무는 아니에요. 납세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세무 공무원을 내가 어떻게든 속여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와 이 세무 공무원 모두에게 있는 의무입니다. 자, 그 다음 학습 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조세특례 제한법은 딱 여기까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앞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앞에 뭐 종량세, 종가세라든가 직접세, 간접세라든가 목적세, 보통세라든가 이렇게 구분짓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들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체크해 볼게요. 법률상의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다른 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입법자가 예정하고 있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고 그 종류의 부가가치세법이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은 직접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간접세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때요? 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아니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쵸? 자, 이런 설명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맞는 설명이다. 우리는 이렇게 특정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자, 그다음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것도 법률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다 우리가 부과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조세평등주의란 입법상 국민에게 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며 세법의 해석 적용상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게 바로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다른 조세에 부과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고 하며 이 외의 조세를 독립세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다른 조세에 부과되는 조세는 부가세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부가세. 이 부가가치세와 부가세는 다른 표현이라고 했으니까요. 구분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저희 첫 시간 이렇게 문제 순서대로 41번 문항에 출제될 법한 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키포인트로 찍어드렸던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 위주로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학습이 끝나셨다면 또 우리가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국세기본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